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양지수 엇갈리고 있고요. 올라오는 종목군 내에서도 성장주 단의 포털은 내려가도 2차 전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스토리가 켜켜이 쌓여있는 종목들 속을 비집고 우리가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호 과장님과 전략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이에요. 과장님과 종목 이야기에 지금 집중을 해볼 텐데, 그동안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이 종목 하나 리뷰 좀 해보고 싶어서요. 골프존입니다. 골프존 4월 1일에 저희가 방송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11%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한 1.8%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살짝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최근에 시세가 좋은 종목들이 1분기 실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의도에 우스갯소리 하나가 있는데요. 네. 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실적 호전주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어려운 시장에서도 결국 믿을 것은 실적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지금 PER 밴드를 골프존 걸 가지고 왔는데요. 골프존 일단 1분기 후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상당히 강한데, 골프존 주가의 흐름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벌어들이는 이익이 향후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스크린 골프를 정말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 스크린 골프의 열풍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한 42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한 30% 정도 예상되고, 전년도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또다시 갱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 4분기에 가맹점 신규 가입을 좀 조절을 했거든요. 그 이연된 수요가 올해 1분기로 집중이 되면서 이번 1분기 신규 가맹점 개수가 140개로 확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신규 가맹점이 이제 늘어나면서 투비전 플러스 시스템 판매가 좋아지고 있고, 많아진 골프존 시스템은 추후 라운드 수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또 작년부터 이제 외부로 판매가 되기 시작한 GDR 시스템의 판매도 골프레슨 인구수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크린 골프 라운드 수는 수도권 영업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의 경우에는 다소 이제 중국이나 미국향 코로나19 물류 차질 같은 경우로 약화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호실적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크린 골프 라운드 수 증가에 따라서 가맹점 매출 호조, 신규 가맹점의 증가, 그다음에 골프존 시스템 매출 증가, 라운드 수 증가,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프존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매출액과 이익액 성장이 기대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1,400억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총 1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골프존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본다면 SBS예요. 수익률 한 16%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SBS 정말 짤막하게 이 종목도 짚고 간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속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 종목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영업이익 1분기 470억 원 예상되는데 컨센서스가 430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 상회로 상당히 지금 기관 매수세가 긍정적이고요. 올해도 이제 자회사나 광고 부분이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일단 그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스튜디오 S인데, 이 스튜디오 S의 본격 성장세가 올해부터 지속이 돼서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이익을 좀 낼 수 있는 체력으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캡티브양 자체 제작 확대하고 OTT형 수주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한 10편 정도 드라마 제작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시장이 또 기다리는 스튜디오 S양 모멘텀도 있어서 시총 1조 아래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AS 주셨고요. 일단 아직까지도 윗단 충분히 더 남아있다라는 판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잔금 해제 종목 곧장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원익 P&E 2차 전지 전기차 충전기로 채우는 기대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증설 사이클. 지금
오늘 사실 저희 종목을 어제 미리 이제 대본을 다 쓰셔서 네. 연락을 주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늘 오셔서 속상해 하셨어요. 아, 네. 어제 줬는데 오늘 이렇게 다 올라버려서 가격 라인 다시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셨는데 원익 PN이 어떤 흐름을 그리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 원익 P&E가 어쨌든 2차전지 증설가 사이클에서 현재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뭐 2차전지 그 장비주 같은 경우 PNT 같은 경우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원익 P&E는 그를 반영하지 못한 현재 주가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해보십사 가지고 왔고요. 2004년에 P&E 솔루션이라는 회사로 설립이 됐고 작년도 3월에 원익그룹에 이제 인수가 돼서 사명을 원익 P&E로 변경을 한 회사이고요. 본업하는 거는 이제 2차전지 활성화 공정 중에서 포메이션이랑 사이클러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그 앞단부터 이제 끝단까지 이제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포메이션이 뭐 하는 거냐? 전극 공정, 조립 공정을 거쳐서 이제 완성된 배터리를 활성화시켜서 전지로서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사이클러는 이제 그 전지의 각종 성능이나 어떤 수명 검사를 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2차전지 장비가 한 92%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고객사가 주요 2차전지 업체를 가지고 있고 중국, 유럽 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의 인사 변경이 있었는데요. 공격적 증설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가 만드는 활성화 장비는 중대형 전지 제조 설비의 캐펙스 중에서 한 36%, 38%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향후 배터리 3사 합산 캐파 전망을 보면 2020년에 170GWh 정도 되는데 2025년에는 이게 한 700GWh 정도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차전지 업체들이 이제 캐파 향후에 증설할 경우 이 회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사의 증설 사이클에 맞춰서 작년에 이미 11월에 평택 공장 캐파를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캐파는 이제 연간으로 매출액 한 1,000억 원 초중반대 정도로 보신다면은 이번 증설로 연 단위로 한 3,500억 원에서 4,000억 원까지 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고요. 뭐 증설 속도 지금 고려를 한다면 2, 3년 내로 풀캐파 가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2차전지 업체들이 현재 향후 뭐 유럽이나 미국 시장 증설이 대규모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해외 시장 장비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장비 업체의 특성상 고객사로부터의 어떤 잠재적인 수주 규모에 따라서 기업 가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증설 사이클의 성장만큼 동사의 주가도 좀 흐름을 같이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가 아마 지금으로서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 수혜. 이 자회사 관련해서 그 사업 부분이 좀 부각되는데 저희 집도 뭐 아파트 주차장 가니까 대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 같지 않아요, 확실히. 예,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인프라 확대를 계속 이제 전기차 충전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P&E 시스템즈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현재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급속과 완속 충전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를 해서 이미 시장 진입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정부의 정책으로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주요 교통 거점의 급속과 완속 충전기가 구축될 예정이고요. 주거지와 직장 중심의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의 그 전기차 제조업체 중에서 해외 수출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딱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이 P&E 시스템즈와 시그넷 EV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시그넷 EV 같은 경우는 지금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의 접근이 사실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E 시스템즈의 경우에는 이제 원익 P&E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이저 수급이 접근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충전 인프라향 매출액이 각각 230억 원, 300억 원 정도로 수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 PN이 오늘장에 3%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해는 조금 파도 타면서 뚜렷한 시세를 내지 못했던 흐름인데 가격 설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장이기 때문에 일자 목표가는 좀 짧게 방망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원익 PN이 살펴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 하고 미리 들여다봤더니 이 종목도 오늘 그러네요. 올라버려서 또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첫 번째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기존 사업 플러스 전지박 성장성. 요즘 이 플러스 알파인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의 다른 종목군 대비해서 제일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어떤 거세요? 일단은 가격적인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차전지가 최근에 상당히 소재주, 양극재 소재주 같은 경우 많이 올랐는데 좀 덜 올랐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포인트대로 한번 쭉 이어나가 볼까요? 네,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는 두산그룹의 동박, OLED, 바이오 사업부가 인적 분할되어서 만들어진 종합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 9월에 PEF인 스카이레이크에 인수가 돼서요. 2차 전지용 전지박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B 기판용 동박을 중심으로 해서 5G 장비, IC 카드, 2차 전지용으로 포트폴리오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내 동박 업체들의 구조 조정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존을 해서 현재는 사실상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업체로 생존을 했고요. 그다음에 높은 수익성, 하이 싱글 마진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2차 전지 섹터의 투심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4분기 어닝 쇼크의 여파로 주가에 상당히 가격 조정 크게 받았는데요. 작년 하반기 상승분을 그래서 거의 다 반납한 시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의 주가 수준은 헝가리 전지박 공장의 가동에 따라서 유럽 전지박 전기차 가속화의 수혜와 전기차 고객사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소멸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솔루스 첨단 소재는 1분기에도 사실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1분기 적자가 나는 종목을 추천하는지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분기 적자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지박 사업부의 낮은 가동률과 수율이 고정비 부담으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인데요. 사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지금 1분기 실적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저도 알고 있고요. 시장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보면은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회복 기대감 여기에 지금 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수주와 함께 하반기부터 전 사업부의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하면서 주가는 바닥 국면에서 현재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적자임에도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던 부분이고 이것이 앞으로는 채워질 일이 있기 때문에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골라주셨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유럽 시장 포텐셜. 유럽 시장의 공장 가동이 임박했다라고 올해 들었는데 그렇다면 보통은 공장 가동 전에 이제 바이오 쪽도 그렇고 미리 수주를 좀 받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해서 주가 가격 라인을 설정해야 되고 막 좀 고민이 많은 종목이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솔루스 첨단 소재의 유럽향 전지박 사업이 저는 본격 궤도에 오르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현재 다시금 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 내 2차 전지 소재의 쇼티지를 현재 감안을 한다면 헝가리 전지박 공장의 가동률은 향후 매분기로 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지박 1공장의 캐파는 기존에 확보된 수주로 예약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이 공장의 경우에는 올해 4분기 가동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2분기 내에 유럽 내 신규 수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공장 증설도 현재 순조로운 상태이고요. 오는 7월에는 캐나다 공장도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신규 공장의 가동률과 수율이 올라오게 된다면 안정적 매출 성장이 현재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가동
가동률 부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3분기를 전후로 전지박 사업의 BP 달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동박은 이제 하반기부터 캐파 증설 효과가 실적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OLED 사업부도 하반기에 중국 신공장 가동이 좀 시작될 예정이고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전지박 사업부의 수익성 확보만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 동사의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가 많이 부침을 겪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고 있어요. 네. 오늘 장도 뭐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수급이 조금 주요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어디까지 봐야 돼요? 이것도 조금 방망이 먼저 짧게 잡아볼게요. 네. 목표가는 1차 8만 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만 3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만 원은 결국 뭐 지나가는 가격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일단 요즘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이기 때문에 조금 방망이 좀 짧게 잡는 전략을 유효할 것 같아서요. 네. 자, 오늘 두 종목 모두 시장에서 지금 핫한 오늘의 섹터로 떠오른 2차 전지와 관계된 종목군입니다. 조금 잘 살펴보시면서 말씀 주신 스토리를 유튜브 잠금해제 다시 보기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잠금해제 시간 채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